네, 2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지난 시간에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머님일 테니까, 어머님들은 분석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학교가 맞을까? 첫 번째로 우리 아이의 성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오각형 척도로 표시를 합니다. 자기 주도성, 학업 역량, 멘탈, 그 다음에 적극성, 성실성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가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3점 척도로 측정을 해요. 아주 매우 높다, 중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에게 5점 척도로 부탁하면 어머님들 대부분 못하세요. 그러니까 3점 척도로 좀 표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하시기 전에 이게 도대체 뭐죠라고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5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들의 평가 영역이 아까도 5가지예요. 그럼 첫 번째 자기 주도성은 뭐냐면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릴 때 손이 많이 갔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손이 간다라고 하면 주도성이 낮은 겁니다. 근데 뭐 해라고 얘기하면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하는 애들이죠. 주도성이 높은 거예요. 아예 뭘 해라는 얘기도 할 필요 없었다는 분들은 학교 선택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데나 닥트던 건져서 저희 관심 이렇게 하면 되죠. 어렸을 때 손이 많이 갔다 안 갔다 판단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학업 역량은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얘가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잘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얼마나 잘할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엄마들은 잘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 되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학교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멘탈은 실패했을 때 반응이 어땠냐를 보시면 됩니다. 실패했을 때 반응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뒤에서 보고 있으면 돼요. 게임할 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요즘 이제 애들 유행하는 게임으로 배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배틀그라운드. 그거는 100명 중에서 1명만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이기는 거니까 이기면 되게 좋은 거고, 애들 페이스북에 글 씁니다. 오늘 이겼다고 이렇게 글 쓰는 거고, 보통은 지거든요. 질 때 반응이 어떤가. 질 때 진짜 급격하게 화를 내는 애들이 있고, 지고 나서 재미없어서 안 할래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멘탈 되게 약한 거예요. 졌지만 이 죽음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느냐고 생각을 하고, 네. 다시 한 번 더 잘할 거야라고 다시 한번 리게임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높으냐 판단하시면 되고, 그다음 적극성입니다. 적극성은 인사 지수를 판단하시면 돼요. 인사 뭔지 아시죠? 그죠? 인사에 됩니다. 그러니까 팬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단톡방에서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전에 나 지금 잔다라는 문자를 몇 번 보내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잘 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봐서 인사 지수가 어떻게 높은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성실성은 여기서 중요한 건 숙제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숙제를 안 하는 성실성 자체가, 숙제를 잘 안 해간다라고 하면 아까 성실성 차트에서 그냥 빵점 주시면 돼요. 숙제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하는데 그거 언제 하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월요일 숙제입니다. 월요일 숙제를 토요일 날 끝낸다. 되게 높은 거예요. 일요일까지 끝낸다.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 가서 한다. 또 들고 간다. 아니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할 거다라고 계획을 세운다.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한다. 이렇게 되면 되게 낮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한번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기 아이들을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몇 개 유형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에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찬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하고 상의하셔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인가? 그러면 딱 맞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 제가 모든 예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샘플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유형입니다. 자기 주도성하고 학업 역량하고 적극성이 높습니다. 성실성하고 멘탈도 나쁘지 않아요. 이 학생들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될까요? 당연히 다 끊고 보내면 된다. 이 학생들은 끊고 보내시면 돼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적극성도 높고 자기 주도성. 특히나 자사고 이런 쪽은 활동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끝내고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펼쳐주는 무슨 대회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자기 주도성하고 적극성이 없으면 그냥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하는데 동아리 회장이 아니라 동아리 부회장도 아니고 저 밑에 동아리 원으로 들어가거든요. 맞죠?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좀 높아야 됩니다. 이런 유형이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멘탈이 낮으면 등록고를 보내면 안 되죠. 멘탈이 낮다는 얘기는 실패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성향이 높아도 멘탈이 바닥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이 학생들 고등학교 가서 높은 학교 가서 실패를 한번 겪는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기 프라이드가 되게 높은 상태인데 그 프라이드의 근간이 성적이었는데 그 성적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한다 이건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에서 독일도 이겼잖아요. 우리가. 아마 10번 붙으면 9번 독일이 이기고 우리가 한 번 이길 텐데 그 한 번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멘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멘탈 때문에. 그러니까 멘탈이 나쁜 학생들은 특목고를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기 주도성, 학업력은 성실성, 적극성 비슷한데 멘탈이 좀 낮은 학생이죠. 그죠? 이 낮은 학생들은 당연히 특목고보다는 거제 반대로 보내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꼭코 연초 상분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멘탈이 낮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따지면 이렇게 보냅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인데요. 자, 성실하고 되게 잘하고 멘탈도 그리 나쁘지도 않은데 적극성하고 자기 주도성이 낮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지 않는 거죠. 시키는 거 되게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시키는 거 잘했고 잘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학생이고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이 학생은 거제고로 가면 됩니다. 거제고로 가면 됩니다. 멘탈도 괜찮고 잘하니까 근데 스스로 하진 않아요. 근데 거제고는 시키거든요. 공부하라고 시키거든요. 아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자, 네 번째 유형은 이제 멘탈하고 성실성이 되게 높은 학생입니다. 지금 다른 역량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멘탈 되게 강하고요. 그다음 되게 성실한 학생이죠. 이 학생은 중앙고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고, 상문고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실하고 그다음에 멘탈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는 또 주변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자기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 5점 척도로 준비를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우리 아이들은 아무 특징이 없는데요 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은 이 오가통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 억지로 특정하라니까 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은 겸손하잖아요. 이렇게 삐죽삐죽이니까 3점을 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거 중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못하는 것만 눈에 띄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는 아무 특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데나 가면 돼요. 아무데나 가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특징이 없다? 안 좋은가?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5가지로 평가를 한다 보면 너무 항목이 많아서 어머님들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딱 2가지로만 평가를 한번 해보죠. 2가지로 본다면 당연히 첫 가로가 노력이고요. 첫 번째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건데 그래서 7개의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표시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애는 어디지? 이런 거. 이 차는 어딘가요? 이쪽으로 판단하기 되게 힘든데요.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데 머리는 진짜 그럼 이런 거잖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A 형태는 머리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하는 학생이죠, 그죠? 이 학생 당연히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요. 이 학생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머리도 이제 엄마 닮아서 되게 좋은데, 그죠? 노력도 엄마 닮아서 되게 잘하면 아빠는. 두 번째 B 유형이죠. B 학생들은 이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자,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좀 안 좋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 엄마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성실한 학생들은요, 성실한 학생들은 사실 머리는 좋아지기 힘들잖아요, 그죠? 맞죠? 힘드니까 그래서 노력을 더 한다는 건 좀 너무 가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어려움을 보통 남치니까 그러니까 좀 쉬운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월중을 예를 들면 소월중 보통 강강 약 중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고사가 어려워서 평균이 떨어지면 기본고사가 급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이 80몇 점이었는데 갑자기 반에서 10등이 100점 받고 하는 시험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점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적 향상 점수를 걸어놨지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시험 난이도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맞죠? 반대로 성적이 떨어진 것도 그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 떨어져요. 우리가 갑자기 실력이 20점 정도 팍 뛸 정도로 변했다라는 건 힘들죠. 어떻게 두 달 만에 80점 받던 아이가 100점 받는 실력으로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난이도. 근데 그 어머님들이 난이도를 보실 방법은 당연하게 평균 점수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나오는 평균 점수 그런 거 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중학교 때 보면 학교 문제가 쉬우면 점수 잘 받고 학교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 떨어지고 하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요 유형이니까 이 유형이니까 쉬운 쪽의 학교 시험 쉽게 나오는 학교 쪽으로 좀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C 학생들은 머리 되게 좋아요. 근데 노력을 되게 안 합니다. 이 학생들이야말로 어디를 가야 되냐면 특목고를 가야 됩니다. 특목고로 가서 노력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보면 중학교에서 보면 최상위권입니다. 근데 노력은 별로 안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특목고 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자극을 받아서 좀 더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는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죠. 노력도 그냥 어중간하고 머리도 그렇게 괜히 아까 닮아서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같고 예. 그럼 이 학생들은 위쪽으로 가기 힘드니까 오른쪽으로 좀 보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도 이제 평범한 이제 일반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자 F는 이제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는 머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반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반적으로 보내야 되고 G 학생은 이쪽으로 목표로 잡고 좀 더 노력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E나 F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안 좋다고 어머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아이들은 사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보는 아이일 수도 있고 아직 이제 프로테인을 못 터뜨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맞죠? 아니면 정말 우리 애가 딴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애가 지금 머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게임을 되게 잘한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머리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머리를 게임 안 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게임들은 전부 다 티어로 갈리거든요. 이렇게 티어로 갈려서 살짝 한번 그 티어 어디야 물어봤는데 되게 높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아 얘는 머리 되게 좋은데 그 머리를 게임한테 쓰고 있구나 라고 노력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제 머리가 좀 안 좋다고 어머님 판단하시는 학생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요 선 라인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아이들이죠.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오른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한 칸씩 오른쪽으로 스위칭합니다. 얘들은 머리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더 시키면 됩니다. 그 노력을 더 시키는 게 뭐냐면 보통 동기부여거든요. 근데 그 동기부여 캠프를 보내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냥 같은 애들이 모여있거든요. 딱 보니까 나도 동기 없는데 얘도 다 동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에서 엄마가 보내가지고 동기부여 캠프를 가는데 다들 다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캠프 같은 거 보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뭐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엄마랑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거. 저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거 들으면 그 어른들이야 공감을 하지만 아이들 공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빡센 학교를 보내가지고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노력해서 나보다 성적을 높게 받는다. 그 자극 하나 주면 돼요. 얘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못했는데 분명히 자기는 이제 머리만 믿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노력을 해요. 하여튼 나보다 공부를 잘해. 그것만한 자극은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시켜주면 됩니다. 빡센 학교 보내가지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좋은 거지 캠프 보내시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정말 가성비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두 가지로 판단을 해드렸는데 두 가지도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로 판단하겠습니다. 성적만 가지고 보죠. 성적. 첫 번째, 전교 1, 2등을 한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생인데 전교 1, 2등을 한다. 이 전교 1, 2등이라는 경우는 전교 1등을 한 번 정도 해봤다. 그거 아닙니다, 언니. 왜냐면 시험을 몇 번 치는데요? 시험 총 10번 치잖아요. 중간기말처럼 1학년 때 안 치니까 10번 치는데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전교 1등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가 개인은 전교 1등 타이틀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3년 내내 전교 1, 2등을 했다. 1, 2, 3등 안에 들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에 누구. 우리가 그 수준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재고, 과고, 자성고, 국제고, 외고 중에 골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아이들이 떨어져서 일반고에 오면 재앙인 거죠. 일반고에. 이게 듣기를 알아야 된다. 그냥 어제도를 떠나서 이제 알아서 잘 하기를 바라는. 얘는 우리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전교 5등권입니다. 전교 5등권이 전교 1등을 한 번이라도 해본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반에서 1등인데 반 1등도 다 같은 1등이 아니잖아요. 우리 반에서만 1등하는 애들도 있고 전교권에서 경쟁하는 반 1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거제 반에 아무 곳이나 가면 됩니다. 얘네들은 또 특별 관리를 받아요. 그리고 아마 3학년 이제 한 10월 정도 되면 학교에서 전화 올 겁니다. 근데 우리 애가 우리 집에 이제 뭐 거제거나 항성고에서 전화가 왔다. 뿌듯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알고 있구나. 반대 아무 때나 가면 되는 뭐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항성고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특별과가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반에는 1등에서 3등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반에 1, 3, 1, 2, 3등. 전교권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내신 등록자 1등급, 2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학생들은 이제 아싸들이 이제 오포 연수 3등 중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싸라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한 거거든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아도요. 나는 묵묵히 내 할 거 한다.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되게 좋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내신 알바도 여기를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싸 있죠. 인싸들은 거제고로 가야 됩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는 곳에. 인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반에 누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우리 반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닌데 저 친구도 아닌데 헤어졌어. 그럼 이유를 찾아야 돼. 저거 왜 헤어졌어? 그리고 분석도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나중에 누구랑 또 사귀면 좋겠다라고 자기만의 또 해서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런 인싸들은 정말 괜히 여기 가잖아요. 여기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아이들끼리 이벤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써서 공부를 못합니다. 거제도로 가서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면 되고요. 핵인싸가 있습니다. 핵인싸 애들은 제일 고르나요? 핵인싸 애들은 학교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학교 누구까지 관심이 있어요. 다른 학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친구에 관심 있잖아요. 인싸들은 친구의 친구까지 관심 있다면 친구의 친구까지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들인데 얘들은 제일 고를 보내서 기숙사에 처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기숙사가 제일 멀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안 가요. 기숙사에 처박아놓고 어디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에서 1, 2, 3등 안에 드는데 정말로 이렇다라고 하면 제일 고를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반에서 5등하고 5등에서 10등 사이입니다. 내신에서는 3등급, 4등급 정도. 많은 아이들이 요 사이에 있죠. 요 사이에 있으면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싸, 인싸로 구별을 하면 이렇게 보냅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아싸, 인싸에서 제가 아싸 쪽에서 이제 연초랑 오프를 뺀 이유는 인원수가 적어서 돼요. 이거 웬만하면 인원수 많은 것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 소랑 가깝잖아요, 그죠? 서울하고 중앙 가까우니까 그걸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중앙은 나오면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상무는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향 봐서 나와서 딴짓할 것 같다 싶으면 상무 보내서 이제 바로 태워오시고 나와서 뭔가를 안 할 것 같아라고 중앙에서 이제 걸어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무는 통합버스가 있지만 중앙은 없으니까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 문제가 이 학생들이에요. 한 10등이요.
자, 사실 지금부터가 오늘 그 최고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지금 단 10분 이하는 어디 가면 될까요? 어디 가면 될까요? 어디 가면 될까요? 자, 이 학생들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 영순위가 있습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아이가 가고 싶어. 이게 다예요. 정말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 일단 평준화입니다, 어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평준화 전 자료고요.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어머니들이면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럼 어디 얘기를 하죠. 엄마랑 생각이 달라요. 그 순간에 왜 거기 가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대부분 다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잖아요, 그죠? 10몇 년 동안 학교 다 모고 다녔습니다. 그 주변에 누구,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뭐 거제도 출신 사람 되게 많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대로 뭘 판단하고 있냐면 이미 어떤 학교 가난한 게 어떤 학교가 좋다 나쁘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머니. 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엄마가 대놓고 너 왜 거기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대답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꽂힌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 학교가 좋았던 겁니다. 좋았던 겁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뭐 부산에 고향이 부산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거제고등학교가 이제 외부 장학생들을 모을 때 그때 이제 거제도에 처음에 배 타고 학교 탐방을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제고를 선택하고 이제 부산에서 거제고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거제고를 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 때문이었냐면 남녀공학이라서 그랬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녀공학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그때 남고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 기억나시나요?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고등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죠? 교련복 입고 다니고 이렇게. 그래갖고 남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고등학교 형들 있잖아요. 보면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 저기 가서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배 타고 거제도에 와서 거제도로 갔는데 잔디밭에 여학생들이 물러다니는 건데 이렇게. 천국인가? 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제도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엄마가 야 그럼 너 학교 어디 가고 싶어? 거제도요. 왜? 할 말이 없죠. 근데 남녀공학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 면학 분위기가 좋은 거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근데 엄마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 거제도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저는 거제도를 갔단 말이죠. 그때 어머님이 말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더 잘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일단 저는 거제도에 와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갔으니까 성공한 거죠, 그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를 말로 설명 못하는 거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평준화된 더구나 이 상황에서는.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약에 엄마가 원하는 학교에 우겨가지고 가잖아요. 잘 되면 다행인데요. 못 되면 원망 받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그때 학교 거기 가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거제도 10년 넘게 학원을 하면서 이제 대학교 되게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보내마다 이제 잘 가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학교 뭐 학교 덕분이야 물어보면 학교 덕분이라는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학교에서 뭐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나 되게 잘해서 갔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있죠. 잘 못된 애들의 핑계의 절반은 학교 핑계입니다. 우리 비평준화니까 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씨 내가 거제고 가서 망했어요. 또 호포고 가서 망했어요. 좀 더 그러니까 낮은 학교를 쓴 애들은 높은 데 안 가서 망한 거고 자기 생각에 높은 데 쓴 애들은 낮은 데 가서 망한 거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졸업생 되게 많아요. 물어서 대학교 잘 간 애들한테 야 학교 돈 많이 받았어? 한 명도 그런 애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여기 가고 싶어 보내고 싶어하고 아이는 여기 가고 싶어하는데 두 개가 싸워요. 엄마가 그래서 이 학교를 보냈어. 잘 되면 엄마 덕분이라는 얘기 못 듣습니다. 잘 되면 지가 잘해서 그런 거고 못 됐을 때 탓이에요. 예, 그거 그런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너 좋은 학교 보내면 됩니다. 영순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주되 선택은 아닌 곳으로 남겨두시는 게 최고입니다. 정보만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너무 다르면 정보를 취사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학교에 유리한 쪽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강압적으로 미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베스트 케이스는 이거죠. 어머님하고 학생이 같은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해서 붙으면 그 최고예요. 최악은 이겁니다. 엄마가 원하는 학교를 억지로 보내는 겁니다.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돼도 애탓, 못 되는 애탓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최악이 됩니다. 좋은 경우는 이거죠. 가고 싶은 곳으로 그러니까 싸웠지만 엄마가 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난 너를 위해서 이제 양보를 했다. 그 양보를 통해 다른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양보를 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앞에 정도는 이제 학생들 마음을 돌릴 수 있게 설득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다시 세 줄로 요약을 드릴게요. 최종 선택은 세 줄로 요약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성향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5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로 판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보자 라는 거고 평준화되면서 학교별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어디를 보내는 게 좋다, 어디를 보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평준화된 이상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자.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아이를 어떤 고등학교로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이냐를 이제 어머님들이 정해주시는 것보다 어떤 준비를 시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수학이 대학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수학이 대학을 결정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료의 정보가 언어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영어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거기다가 내신도 거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영어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수학이 정말 중요해요. 수학하고 국어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겁니다. 중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선행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중학교 최상위권이 선행하는 건 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애가 아까 최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교 1,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애 정도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하는 거 문제 없어요. 그리고 특목고를 가야 되는 아이들은 특목고를 간다라는 아이들은 당연히 최소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야 됩니다. 책으로 따지자면 고등수학 3, 고등수학 하, 수원, 수투까지는 필수적이고요. 특목고를 가는 아이들은 거기서 하나 더 하자면 미적분이냐 확통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돼요. 어쨌든 문과 체질이면 확통이고요. 이과 체질이면 미적분이고 최소 4번 공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특목고로 빠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 애가 전교 1, 2등권이 아닌 이상 그냥 반에서 1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승부처는 고등수학 상입니다. 어머님들이 고등수학 상 한 번 하고 우리 애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안 돼요. 고등수학 상은요 고등학교 수학의 기본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 하, 수원, 수투에서 어떤 개념, 미적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식을 뽑아내요. 근데 좀 마지막으로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 답을 내는 게 고등수학 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아무리 잘 됐어도 식 만들어내고 답을 못 내면 말짱 헛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리에서 고등수학 상은 마지막에 넣는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도 마지막 간 안 맞추고 가면 싱겁네, 짜네, 뭐 맛이 없네 이런 얘기 나와요. 마지막 간만 잘 맞추면 좀 맛있어 보이는 거 아시죠? 그죠? 고등수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학을 포기하는 게 가장 큰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단원에서 곱셈공식 10개를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 곱셈공식 5개를 배워요. 곱셈공식 10개로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배웠던 게 집합 명제였잖아요. 집합 그나마 괜찮죠?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배운 게 곱셈공식 10개입니다. 그거 보는 순간 애들 질려서 포기하죠. 그러니까 수포의 가장 큰 기로가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년까지 그러니까 6년, 3년, 1년의 결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특목고,
반드시 가야 되는 아이들 또는 전교 1, 2등 더 이상 할 게 없는 아이들 빼고는 고등수학 3만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행학습이 필요하죠.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 안 했으면 시작해야 돼요. 시작 안 하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자. 한 번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뭘 드리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바퀴 돌기입니다. 지금 시작 안 하시는 분들 3바퀴 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바퀴는 7월 8월에 돌 겁니다. 7월 8월에 개념하고 기초 문제를 통해서 한 바퀴 돌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9월하고 10월 기간에는 중3들은 시험 보거든요. 중간 기반을 보게 되면 그때 당연히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시험 대비하면서 이때 한 바퀴 돌았던 기초 문제를 다시 풀 겁니다. 풀었던 문제 다시 풀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중학교 3학년들은 11월, 12월 대부분 놉니다. 어머니. 시험 끝나고 학교 알아본다고 또 학교에서 행사도 되게 많거든요. 축제도 많고 그다음에 무슨 졸업 여행 비슷하게 어디도 갔다 오고 얘네들은 11월, 12월이면요 반에서 애들끼리 순서 정해가지고요 영화 한 편씩 다운받아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내내 영화만 봐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영화 봤어요. 뭐 봤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거 하죠. 이때 두 바퀴를 돌 겁니다. 이때는 자기 심한 개념이나 독학문제를 풀 거고요. 마지막으로 1월, 2월 겨울방학이죠, 그죠? 1월, 2월 때 세 바퀴 고난이도 모의고사 대비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세 바퀴를 돌아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을 잘 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을 잘 쳐야 3학년 때까지 그 내신을 유지할 힘이 됩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전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비교를 그냥 반에서 1등 정도? 전교권은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쪽 반에 있는 전교 1등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고등학교 우리 때는 우열반을 했거든요.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교 1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그 끝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공부 선행을 많이 해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느꼈냐면 이제 저 실력 정석을 딱 폈거든요. 입학하고 그 다음날 딱 폈는데 내 옆에 있던 짝지가 날 보더니 너 너무 공부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기본 정석을 폈거든요. 근데 그 기본 정석이 꼬질꼬질해요. 자기는 기본 점수 3번밖에 안 받는데 왜 부족한 거 같아 더 보려고 하는데 난 실력 점수를 펴니까 난 실력 점수를 처음 산 거거든요. 기본 점수도 안 보고 그러니까 걔는 3번밖에 안 받고 그렇게 본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이제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일기 같은 거 쓸 때 울고 있어요. 아 왜 여기 왔지? 엄마 말 안 들었나? 남녀공학인데 합반은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3학기니까 3월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는데 제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겸손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고등학교 선행을 한다고 중학교 걸 안 봤구나. 왜냐면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안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겸손했습니다. 겸손했는데 4월 모의고사를 치면 또 1등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근데 5월 중간고사를 치잖아요. 그때도 1등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쭉 계속 1등을 했는데 어쨌든 5월 모의고사를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중간에는 아이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그저 그랬거든요. 그런데 3번 연속으로 전교 1등을 하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 아마 우리 와이프도 그때 실장님 저를 좋아했을 수도 있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고요. 되게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동기부여인데요. 그때 잘하고 나니까 더 읽기가 싫은 거 있죠. 읽기가 싫으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사실 공부를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제 평생 우리 서울대 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제 평생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누구였냐면요. 우리 때 전국 수석이 있거든요. 이제 서울대 전자공학과 부산대 부산 과고를 나와서 내 친구의 친구예요. 이렇게 친구니까 저는 전국 한 7등 정도를 했거든요. 7등 정도를 했으니까 도대체 1등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친구의 친구니까 걔 알아보니까 걔 안 돼. 그러니까 같은 부산 과고니까 걔 안 돼. 그래서 걔를 한번 보고 싶다고 같이 이제
그 공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얘는 내가 이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인사하고 밥 먹고 나가는 순간까지 책을 안 봐요.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이제 독서, 그러니까 활짝 중독 그런 증상이 있긴 있는데 걔는 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같이 밥 먹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보고 있는 책이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얘는 내가 이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둘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부가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공부가 재밌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 참고했던 그게 뭐냐면 처음 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으로 뭐 오록이든 뭐든 어쨌든 1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읽기 싫으니까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시험 있죠, 어머니.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어떻게든 잘 보면요, 그 다음부터 잘 봐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수학 상을 3바퀴 돌리잖아요. 고등학교 상이 1학기 과정입니다. 그죠? 그럼 중간 잘 치고 기말 잘 칠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읽기 싫으니까 여러 방학 때 더 노력할 겁니다. 그럼 고등수학 하도 잘할 거고. 그리고 고등수학 상이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반 1등이 아닌데 지금 고등수학 상하 한 번 보고 수원을 하고 있다. 안 하셔야 됩니다. 고등수학 상하를 다시 하셔야 돼요.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중3인데 고등수학 상하 안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 언제 하려고요? 세 바퀴 언제 돌릴 겁니까?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강의하는 날이 드냐고 잠시만요. 왜 강의하는 날이 드냐? 네, 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진이 저예요. 저입니다. 저는 안경이 똑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안경이 똑같지만 안경은 똑같습니다. 어제 고재수학에 관심 학기 원장인데요. 네, 강화 수업 캠퍼스 원장이고요. 제가 이제 공동으로 지필을 한 책이 있습니다. 교과수학하고 킬러 150제, 350제 공동으로 저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교과수학 개념 인강을 제가 촬영을 합니다. 이번에 촬영해서 그 책이 들어갔고요. 기록부증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서울대공대 거제도로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해서 하면 되고. 자, 왜 강의하는 아이들이냐면 사실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때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진도랑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가고 싶은데 그 진도를 우리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진도로 시작을 해도 세부적으로 진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등수학 3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부분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3을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하는 애가 아닌데 중학교 이번 시험 봐서 한 80점 받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나가야 되겠고 그럼 중학교 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걸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진도를 나가면서 저희는 개별 진도입니다. 전부 다. 한 명 하면 전부 다 개별 진도로 나갑니다. 개별 진도로 나가니까 이 학생이 진도에 맞춰서 아이들의 실력에 맞춰서 진도를 맞출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주 주말에 무료 보충 데이를 합니다. 8월부터. 선생님들 새로 뽑고 있는데요. 무료 보충 데이는 뭐냐면 자 지금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 들어가자마자 10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곱셈 공식을 몰라요. 당연히 그것부터 하고 와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충을 해주냐면 우리는 개별 진도니까 그 상황에서 바로 보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보충, 우리가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보충을 하기보다는 매주 주말에 부를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중학교 2학년 인수분해를 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확인하고 코칭 받고 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나가고 모르는 부분은 수업 도중에 발견을 해서요. 그 발견한 걸 주말에 부를 겁니다. 주말에 와서 이건 무조건 해결합니다. 그럼 진도 보충 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발견을 할 거고요. 수업하면서 개별 진도를 나가면서 이 부분이 중학교 부분에서 이런 게 부족하구나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걸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면 수업 도중에 그걸 끝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 보충 회의에 불러서 무제한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건 수업 무료 보충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수업을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진도 관리를 할 겁니다. 개별 진도 앞부분을 채워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별건 아니에요. 습관인 게 별거는 아닌데 이 습관이 아이들의 평소 생활을 좌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습관을 들릴 겁니다. 첫 번째 개념을 설명하는 습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칠판 강의를 하다 보면 수업을 하고 알겠어 물어보면 다 알아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말 믿을 수 없잖아요. 좀 우리 애들 심부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부름 시켰어요. 알겠어? 뭐 알았어요 엄마. 가서 이상한 거 사와요. 맞죠? 그때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엄마가 뭐 시켰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거꾸로 설명하는 겁니다. 저기 뭐 CU에 가서 뭐를 사서 뭐 우유를 살 때 날짜를 꼭 확인하고 그죠? 날짜 확인해서 제일 늦은 거 아마 뒤에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걸 꺼내와서 무슨 브랜드로 사와. 그걸 지아야 어디가? 엄마랑 같이 어디 가십니까? 그럼 너 여기 앉아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그러니까 엄마의 심부름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꾸로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가 다 얘기해봐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우리 수업 방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이죠. 개념을 공부하고 선생님에게 설명하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안 다음에 확인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오답을 정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맞죠? 문제집에 동그라미를 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아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를 틀렸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틀린 문제는 알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모아놓는 시스템, 그걸 다시 설명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이들 학생마다 그런 책을 나눠줍니다. 자기 관리 노트를 나눠주거든요. 자기 관리 노트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부터 오답 정리하는 습관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수업 시작한 매주 첫날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번 주는 뭘 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죠. 물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 된 이유가 뭐 아이가 안 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피드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 안 세운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계획이라고 상관없습니다. 계획을 세운다가 중요하고 그걸 실천한다가 중요하고 틀린 문제 오답 관리하고 개념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도를 확실히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습관을 확실히 들여줍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죠. 그것만 하면 수학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아이들로 어머님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이죠. 7월 등록식에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캠퍼스 10 이벤트인데요. 소개해주신 학부모님이랑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 모두 7월 수강료 10만 원씩 할인해드리겠습니다. 할인해드려요. 그러니까 소개시켜준 분들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할인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뭐 중등부 기준으로요. 중등부 기준으로 주 3회 2시간씩 수업을 하고요. 주 3회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수업료 25만 원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할인을 해드립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중복 할인 안 돼요. 아니, 중복 할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소개를 받고 2명이 등록을 했으니까 정말 리베이트 주시다니 그런 거 없습니다. 중복 할인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착순 10분은 왜 이랬냐면요. 저희가 이제 저번 중간고사 이후로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원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 다 굉장히 잘하고 하시지만 갑자기 늘어나면 관리 누수가 생기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7월달은 딱 10명 이상을 더 받으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 내로는 딱 10분만 더 받을 거고 지금 실제 몇 분 더 등록을 하셨죠? 간담회 지금 3번째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담회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이렇게 지금 3회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마수학에서 대표 인강을 이렇게 들어가서 개념 강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상, 수화, 그다음에 수강, 수투부터 동영상 강의 다 찍어야 됩니다. 찍을 때 제가 보통은 이제 카메라 이렇게 캠코더 돌려놓고 그다음에 인형 하나를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렇게 인형 하나 놓고. 그래서 인형한테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 지민이라고 이름 붙이면 지민아 알겠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가끔가다 좀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형 같은 수업을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 놓고 형광을 찍으면 그게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아이들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번 방학 때 이 강의를 형광으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생들 또는 이제 7월달에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관, 직강을 할 때 그거 이제 수강할 수 있는 특권을 좀 드릴게요. 당연히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이번 7월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네, 먼저예요. 수업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도 접니다. 저. 몇 년 전에 됐어요. 방송이 똑같아요. 그럼 항이 있습니다. 항. 자, 항은 뭐?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수학 3 세 바퀴 돌리기 이것도 세 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학까지 무슨 준비를 할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강의하는 아이들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세 바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까지 등록하면 혜택이 되게 많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마무리입니다. 모의고사를 치는데요. 애들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 국어 시험 치는데요. 지문 하나를 엄마 편지를 썼어요. 애들마다 각각 적어.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 자기 엄마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을 찍어보고. 공부하다 노초가돼 수련회도 돌아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 마음이 짠하고 아닙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소리 나네요. 결과가 어떻든 내가 땀을 흘리려고 그곳에 있을 거야. 나가 소은에게 응원을 보낸다. 파이팅! 모든 일 기운내고 파이팅! 항상 응원할게.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애들이 손편지 써주죠? 안 써주나요? 애들이? 아니 그래도 안 써주긴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가끔씩 손편지를 씁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손편지를 안 쓰시죠? 써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강의하는 아이들 한번 가보세요. 자, 간다음에 세 줄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평균화되면서 학교들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 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만 제공하고 결정은 아이들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에 등록하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세 바퀴 돌리면 고등학교 준비, 수학 준비는 끝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주말이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릴 테니까 제 번호 다 아시죠? 제가 이제 간담회 문자를 보내드렸으니까 다 아실 텐데 혹시나 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상담 예약한다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드려서 날짜, 그러니까 상담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간단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